네, 이제 다음으로 30, 1, 2, 3, 4 대망의 빈칸 유형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풀이법부터 가볍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빈칸을 풀 때도요, 주제 제목 유형을 풀 때처럼 일단 이 글의 핵심, 즉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글의 핵심을 파악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글을 읽으면서 필자가 부정하는 거에 X하고 필자가 긍정 강조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해가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그렇게 이 빈칸 유형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자 부정하고 필자 긍정 강조하는 거, 내가 읽을 때랑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읽을 때랑 똑같나? 혹은 차이가 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저걸 파악 못했지? 라는 거를 조금 필기해 주시면서 적으면 좋아요. 다음, 이 빈칸은 무조건 말 그대로 빈칸 유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해내셔야 돼요. 줄임말로 빈문요바라고 합니다. 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빈칸을 적절한 의문사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unaccompanying 빈칸이죠. 네, 관사 뒤에 명사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선택지 보니까 다 명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문사 무엇 정도로, 명사니까 바꿔서 봐봐, 이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글과 말에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관습적이고 문자 그대로가 돼갑니다. 자, 즉흥성과 독창성은 무엇과 함께,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뭔가 점점 말과 글이 관습적으로 돼가는데 즉흥성과 독창성은 무엇? 즉흥성과 독창성은 무엇과 함께 이렇게 지금 관습적인 게 벌어지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제 빈문요바이고요. 그럼 도대체 즉흥성과 독창성의 무엇과 지금 함께 일어나는지를 지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찾는 것, 그래서 거기다가 닻을 딱 내리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커링이 딱 되면 얘를 딱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빈칸에 들어갈 답의 근거를 빨간색으로 딱 앵커링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빈칸 풀이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잡았는데 이게 지문에 딱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앵커링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답을 고르는 기준을 뭘로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글의 핵심이 답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리는데요,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각각의 선택지를 대입해 보면서 이 글의 핵심과 가장 잘 맞는, 가장 오버랩이 많이 되는 그런 선택지를 하나 골라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번 31, 2, 3,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볼게요. 자, 대략 8살에서 16살까지 우리의 매뉴얼, 손의 재주는 강화되어져 온대요. 뭘 통해서? 계속적으로 눈과 손의 협응을 개선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눈과 손의 협응을 계속 개선시킴으로써 이 손재주가 좋아진다는 거지. 오케이. 상당한 개선이 있대요. 글쓰기 기술에. 이 글쓰기 기술이 바로 손재주 중에 하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글쓰기 기술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숙달을 얻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언어의 어떤 사용 방식에 대해서 숙달을 얻습니다. 같은 말이죠. 좋아요. 나이 들면서 뭐 글 잘 쓴다, 이런 말이야. 간단해. 우리는 또한 점점, 자, 여기 eliminate라는 동사를 통한 필부액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eliminate A 하면 A를 제거한단 말이니까 이런 단어에 딱 주목해 줘야 돼요. 이게 필부액입니다. 필자가 부정한 거 X.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뭘 제거한다? 논리적 공백을 제거해 버린대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즉은 같은 거니까 이 뒤에 걸 또 없앤다는 겁니다. 특성인데 우리의 초창기 지각 단계의 특성을 다 없애버린대요. 초창기 걸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 공백인데 그걸 다 없앤다는 거예요. 자, 뭐 하면서? 자, as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뭐뭐 하면서 아주 강렬한 몰입인데, 뭐의 몰입? 이 전체 시야에 대한 몰입이, 우리 그 전에 이제 막 전체 시야를 몰입해서 give way to 뭐로 바뀌면서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정확함에 대한 몰입으로 바뀌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 바로 give way to라는 표현이에요. A가 B에게 길을 내준다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동사를 해석하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예전에는 전체 시야에 대한 집착을 했는데 이게 뭐에게 길을 내줬어? 뭐로 바뀌었어? 이제는 정확성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딱 봐야 됩니다. 이젠 논리적인 공백, 초기 단계, 전체 이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글과 말의 이야기는 점점 관습적이고 literal, 문자 그대로가 된대요. 그럼 요거는 이 correctness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이죠.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습적인, 기존의라는 거예요. 말과 글이 정확해지고 관습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빈문요 봐. 뭐와 함께? 즉흥성과 독창성. 자, 즉흥성과 독창성이란 건 뭐냐면 that characterized, 특징으로 하는데요. 우리의 초기 노력을 특징 짓는. 이 즉흥성과 독창성의 정체는 우리의 초기 노력이에요. 초기 노력. 우리 옛날 능력이라고요. 그럼 그 능력 어떻게 됐죠? 우리의 옛날 능력 어디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세요. 우리의 옛날 능력은 바로 여기 있죠. Our earlier stage of perception.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은 말? Logical gaps고, whole vision 이런 거랑 같은 말이겠죠. 근데 요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얘가 여기로 길을 내줬으니까 얘 사라졌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딱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단계에서 우리의 언어는 굳건하게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말을 쓰는데 어떤 말을 써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을 사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남들의 말이랑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이 말만 가더라도 그럼 즉흥성과 창의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랑 다 똑같아지니까 즉흥성과 창의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다음, we have little need.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little를 통한 필부액. 우리는 필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필요성? invent metaphors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만들어낼 필요성을 갖지 않는데요. 자,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유를 발명하는 거, 이게 뭐랑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즉흥성과 독창성이 바로 비유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이것에 무엇이 함께하냐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리를 부정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글은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글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아져요. 관습적. 어렸을 때 가졌던 창의성과 독창성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별이라는 게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자, 뭐 하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순진했던 단계. 그때가 언젠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느꼈던? Look, that star. 저 별은 a flower without a stem. 줄기가 없는 꽃처럼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엔 되게 독창적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술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eliminate, little 이런 게 가장 적나라한 핵심적인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답의 근거, 앵커링 포인트입니다. 요거랑 같은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eliminate, little.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loss. 그쵸? 이게 없어지는 거죠. 정답은 1번.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5번은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보시면 sense는 감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빈칸에 집어넣으면 즉흥성과 독창성을 감지와 함께라는 건 그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increase도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걸 높인다는 거죠. recovery도 복원이라고 그러면 다 살리는 거고 demonstration은 show를 어렵게 쓴 말이에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2, 3, 4, 5 다 뭐예요?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1번만 마이너스고 이게 정답의 앵커링력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빼박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찍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 절반밖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31번을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았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옆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필부액 표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필자가 부정할 때 X 치는 표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A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A가 B에게 길을 내준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A가 있지 않고 B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리를 A라고 할게요.
A가 거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요 세 가지 표현들을 잘 알고 있다면 얘들이랑 같은 말이 정답의 몇 번? 로스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필백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이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빈칸 문장만 읽어도 문제가 풀려버려요. 조금 그래서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립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컨벤셔널 하면은 선생님이 항상 관습적인 하지 말고 그냥 기존의라고 하라고 했어요. 기존의. 이 기존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수능 영어가 정말 사랑하는 기존의 뭐 있습니까? old, existing, 그 다음에 traditional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학생들이 뭐 관습적인, 뭐 오래된, 존재하는, 전통적인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뭐로 알고 있자? 기존의라고 알고 있자는 겁니다. 기존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이 뭐다? new, 새로운이에요. 기존의 반대말이 뭐? 새로운 거라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말과 글이 기존 거랑 똑같아진다고 했죠. 점점 기존 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독창성, 자, originality, 독창성, 창의성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것은 뭐랑 같은 말? new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존 점점 기존 거랑 같아지면 새로운 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새로운 건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상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대립상이란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의 근거도 지문에 열려 있고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됐나요? 네, 3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부액 단어들, 대립상 이런 것들 정확히 딱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2번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에 반응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피드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무엇을? 도덕적 지위인데 이런 이타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상식적 이해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은 뭐를 따른대요. 따른다는 건 뭐 이게 이거랑 똑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따라요? 방식인데 우리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따른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타적인 행위라는 건 당연히 남들에 대한 책임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는 get offended. 자, offend는 불쾌감을 주다라는 되게 부정적인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쾌감을 얻는데요. 자, 언제? 자, 이 원인이 중요하겠죠. 이럴 때 불쾌감을 얻는답니다. 주목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혹은 사회가 결정해요. 우리 대신에 무엇을? How much of what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should be given away. 내주어야만 하는지를 사회나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결정을 하면 개빡치겠죠. 난 가만히 있는데 영수야, 사회를 위해서 사회가 갑자기 5천만 원 내. 이래버리면 씨발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을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이고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 To make such a decision for ourselves.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짱나죠.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어른이니까. 근데 얘 뒤에서 주목해줘야 됩니다. 이런 전환의 연결에 대해 주목해줘야 돼요. When interviewed. 자, 인터뷰를 받을 때 이타주의자들인데 자, 뭐로 알려진? Making the largest sacrifice.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타주의자들. 그래서 뭘로 알려진? 가장 큰 이점을 수혜자들에게 가지고 왔다고 알려진 그 이타주의자들은요, assert just the opposite. 반대로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주장한다는 거야. 그럼 그 반대가 뭐야 도대체? 앞에 내용 내용의 반대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앞에 요거죠. 우리는 어른이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어. 이거에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정반대니까 뭔가 이 말에 반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만으로는 이 말의 반대가 뭘지 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일단 이 정도로 반대말이 들어가야겠다 정도를 opposite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이타주의자가 무엇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겠습니까? 이타주의자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이타주의자들의 주장을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빈문 요바입니다.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 이타주의자들의 주장, 이타주의자들의 주장. 읽어볼게요. 자, organ donors. 자, 장기 기부자들. 그리고 일상의 시민들인데 그들의 삶을 위험 무릅써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죽음과 연관된 위험 속에서 소방관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늘 일관되어 있단 말이야. 그들의 거부 속에서. 자, 무엇을 거부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것을 했대. 어떤 것? deserving,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high praise,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을 거부한대. 그러니까 난 칭찬받을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TV에 자주 나오는 소방관이나 의인분들이 맨날 이러잖아요. 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자, as well as 오른쪽에 in이 있을 때 왼쪽에 그렇죠. 요 in하고 병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어디에 있어서 일관적이냐면 그들의 확신인데 어떤 확신? anyone in their shoes,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신의 입장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should have done exactly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어려운 분을 보셨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이타주의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는 겁니다. 확실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the more altruistic someone is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누군가가 더 이타적일수록 the more, 더 많이 그들은 주장한대요. 어머나, 여기 뭐 나온 거죠? 그렇죠. 아까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이타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주장한대요. 그럼 여기 뒤에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결정적인 답의 근거. 선생님의 용어로 얘기하면 앵커링. 빈칸에 들어갈 말에 닻을 여기다 딱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쫙 긋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문장을 과연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 달려있습니다. 너무 딱 대응이 되잖아. 근데 제 경험상 학생들이 여기는 no more than 이라는 구문을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해석은 뭐냐면 그들이 했다라고 주장해. 우리들 모두가 하도록 기대되는 걸 안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no more than 해서 자, no more than A 하면요. A를 안 했다가 아니에요. A보다 더 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호 표시를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A에 불과하다. 딱 A만 한다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딱 뭘 했다는 거예요. 등호 표시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거를 그냥 딱 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겁니다. 난 그냥 기대되는 거. 그냥 그거 했어요. 라는 거예요. lest,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lest 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정어고 shirk도 부정어.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않기 위한 거니까 이 도덕적 의무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 도덕적 의무,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고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록 기대되는 거 그냥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앵커링 여기 그 다음 도덕적 의무 이렇게 딱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반대인 겁니다. 이거의 반대로 도덕적 의무가 있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의무가 있고 내가 하도록 기대되는 거 그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앵커링 하셨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의 정답 이것까지는 같은 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정확히 잡으셨고요. 그 다음 5번부터 한번 볼까요? 네. found. 자, 5번을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find 오른쪽에 자리 두 개 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자, 오른쪽에 형용사는 상태로라고 해석합니다. 적용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한대요. 자, find 오른쪽에 자리 있으면 생각하다인데 도덕적 의무를 적용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한대. 한마디로 도덕적 의무 적용 못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를 적용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앵커링한 내용이랑 완전히 반대되죠. 여기 보세요. 도덕적 의무,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즉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inapplicable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완전히 반대말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5번이 22%야. 너무 안타까워요. 자, 4번.
다른 사람의 감사를 보답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었죠. 우리 아까 여기 denial이란 명사를 통해서 이들이 뭐라고 부정했어요? 그들은 deserving한 거를 했다라는 걸 거부했다 했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번. 이타적인 행동, 그러한 결정을 한 걸 후회했어요? 아니죠.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꺼이 한 거예요. 의무라 생각하고. 금전적으로 보답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딱 봐도 그냥 이타주의적인 사람의 전혀 특징이 아니죠. 돈에 관한 얘기 1도 안 나왔습니다. 4번을 소구하는 거와 같은 논리로 2번도 소구하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1번이 남는데, 그렇죠. 이 1번이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중학교 때부터 맨날 나왔던 표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no, 세모, but도 여기서는 except의 뜻이에요.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하면은 동사 하는 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 오직 동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as they did. 그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이거랑 같은 말이 돼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거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기대되도록 하도록 기대된 거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의무니까. 의무. 의무는 해야 되는 거잖아. 병역의 의무. 너 그냥 하잖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생님 저 면제인데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타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냐. 근데 밑에 보니까 네, 더 플러스 비교급을 통해서 사람이 더 이타적일수록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딱 앵커링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표현 뭐가 나와버렸어? No more than A가 나왔습니다. A보다 더 할 것도 없다. 즉 A에 불과하다. 딱 A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앵커링 한 후에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알았어야 할 표현이 바로 뭐다? 그렇죠. No more than A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가 동사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랑 같은 표현 2개만 더 적어볼게요. 자, cannot help ing. 여기 또 ing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help가 avoid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동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cannot but 동사 원형도 동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 동사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 야, 그러고 보니까 이 32번도 맞히기 위해선 no more than A,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라는 이런 뭔가 부정인 듯 하면서도 부정이 아니고 부정인 듯 하면서 이중부정이어서 긍정인, 바로 그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 32번을 맞히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선생님 파운데이션이 이 필부액과 부정구문 처음부터 조집니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32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기 전에 이 32번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었던 앵커링에 있었던 표현 no more than, 선생님이 파운데이션상 구문 십수 비교 구문 단원에서 A is no more than B, A는 B보다 더할 것도 없다, 등호 표시 딱 하고 A는 B에 불과하다, 절대 부정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배운 게 그대로 나오니까 좋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아우, 얘도 뭐 처음부터 계속 부정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 31, 2, 3의 공통점은 답의 근거도 그렇고 선택지도 그렇고 정말 징할 정도로 부정 구문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얘는 썼대요. 사람의 주인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확인해주거나 제거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Whatever that man, 그 사람이 추구하든 혹은 피하든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확인해 주거나 그냥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랍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사람의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뭐 노예의 주인, 머슴의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 혹은 피하고자 하는 바를 해라 라고 컨펌해 주거나 아니면 하지 마 이 새끼야 리무브 해버리거나 그런 뭔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것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너가 depend on no one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데 except 뭘 제외하고 너 자신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except가 부정어고 no도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이 되면서 즉 네가 네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가 오직 네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You'll have no master. 너는 어떠한 주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Other than 뭐 이외에? 너 자신 이외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 이외에는 주인이 없다. 오직 너만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no랑 except 이중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 no랑 other than 이중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필긍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너 자신에게만 의존을 하면 너가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넌 자유롭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스토아 학파 철학은요. 그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taking charge of your life. 네 삶의 charge, 책임을 딱 지라. 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요 앞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결간말. 자, 분사구문. 뭐 하면서? learning to work on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냐면 that are within your power. 너의 힘 내에 있는 거. 자, 이 전치사 within이 중요해요. 네 힘 내에 있는 거. 바깥 말고 beyond가 아니라 네 힘 내에. within은 beyond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힘 안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오직 너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To accomplish or change. 성취하고 변하기 위해서. And not to waste energy. 자, not to. 여기에 병렬. 어디랑 병렬될까요? 네, learn to 병렬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서 그럼 여기 not이 있으니까 필부획을 딱 해줄게요. Waste energy on things you cannot.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네가 그래서 문맥에서 뭐 change 같은 게 생각됐겠죠.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바꿀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빈칸 문장 요구하는 바가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특히라는 연결어예요. 여러분 특히는 언제 쓸 것 같아요? 특히는 붐! 등호 표시해 주세요. 특히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할 때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 스토아 학파들은 자, warned against. 자, 전치사 against를 통한 필부획. 무엇에 반하여 경고하였는지. 자, 그럼 무엇에 반하여 경고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면 스토아 학파는 이거에 반대하여 경고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지문에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여기 in particular 있잖아. 등호잖아. 그럼 이거 바로 앞문장에서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겠네. 그게 뭐지? 하지 말라고 한 거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나왔어. 여기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 힘 안에 있는 것만 하고 not against랑 완벽하게 대응되면서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in particular로 아름답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바로 앵커링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하지 말아야 될 거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It's not our circumstances. 자, 필부액주의. 우리의 환경이 아니래. 우리를 다운시키는 건 환경이 아니래. 환경이 나쁜 놈이 아니랍니다. But rather. 그럼 but rather 뒤에 주목해줘야겠죠? 그럼 뭐냐? 판단이래.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건데 그 환경에 대해서 내리는 우리의 판단. 요게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운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화를 한번 생각해보래. 우리는 화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B한테 화나지 않아요. 만약 B가 우리의 피크닉을 망치게 한다면 B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that은 그건 멍청할 거래. 그럼 여기서 that은 여기는 비 올 때 화를 내는 거에 관한 것이겠죠. 그건 되게 멍청할 거래. 왜냐면
We can't do anything about the rain. 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한테 대고 화를 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종종 화가 나요. 언제? 누군가가 나를 잘못대하면, 우리를 막 막대하면, 잘못대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can't control or change that person. 그 사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자,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 내리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바보 같습니다. 사람 바꿀 수 없는데 거기에 화내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볼게요. 자, 앞에 예시가 나왔는데 이거를 more generally도 꿀팁 등호 표시하는 겁니다. specifically든 generally든 둘 다 어쨌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보면 it is, 그것은 똑같이 as. 자, as가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라고 해석해요. pointless,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은? tie, 묶는 거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복의 감정을 묶는데 어디에? to, tie A to B. 어디에 묶어? altering another individual's behavior. 다른 개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자꾸 묶는 거. 이거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만큼 의미가 없냐? 자, 여기가 as 사이가 굉장히 긴데 이 뒤에 as가 뭐뭐만큼이죠. it is, 그것이 그런 것만큼, 그것이 뭐한 만큼, 여기 뒤에 생략된 건 pointless, 그것이 의미 없는 것만큼. 무엇이? to tie them to the weather. 우리의 감정을 날씨에 묶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만큼, 우리의 감정을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것에 묶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자가 야 이거 의미 없어 라는 건 바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이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는 게 이거죠. 지금 문맥상. 다음, 이 사람 썼습니다. 만약 그것이 뭐에 관한 거라면 anything not in our control, 우리가 우리의 통제 속에 없는 것에 관한 거라면 대대하를 말할 준비를 하래. It's nothing to you.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한마디로 앞에 있는 뭐랑 같은 말 의미가 없다는 거고 해소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빈칸에 들어갈 말이겠죠. 하지 말아야 할 거.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걸 신경 쓰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 빨간색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앵커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선택지에서 바꿀 수 없는 거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 자꾸 남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 같은 말 찾아볼게요. 1번, 주장을 만드는데 충분한 증거 없이. 자, 지금 무슨 증거 없는 주장, 이게 지금 앵커링 된 거랑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바꾸는 거,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증거 없는 주장은 앵커링 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속어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거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틀렸고요. 3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여기 What is outside your control? 자, 여기서 outside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너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앵커링한 이 두 문장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걸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어디에다 묶어? 다른 사람 행동을 바꾸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에다 묶는 거.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뭐겠습니까? 아름답게 정답 3번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4번. Pretending to have comprehended when you have not. 자, 이전에 이미 이해한 척 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역시 앵커링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한 척 하는 거. 전혀 빨간색이랑 같은 말이 아니죠. 5번이 약간 매력적인데 보시면 rationalizing은 생각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대디아를요. 상황이 통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통제가 안 되네 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자가? 아니죠.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rationalizing이 아니라 이거의 반대말, 뭔가 상황이 통제 안 되는 걸 네가 자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면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드는 거, 그게 필자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rationalizing이 정반대말이다
반대말이 들어가야 정답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답이 53%가 나왔는데 이 33번을 맞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건 무엇인가? 자, 일단 비문요가 무엇을 반대하여 경고했는지,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요 in particular를 통해서 앞뒤가 같은 말이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 요거랑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particular 등호, 이거 몰랐으면 반드시 영어펜 하시고 이런 걸 만드셔야 됩니다. against, 전치사를 통한 부정, not이랑 같은 말이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간접적인 거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어. 무엇은? 투부정사에 의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라는 건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앵커링을 해줘야겠다. 여기에서 tie A to B 딱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도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것도 앵커링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앵커링 딱 하고 같은 말 3번으로 보는 거, 이게 33번이 요구하는 바다. 알겠습니까? 네. 등호로 표시해야 될 거 2개, in particular랑 generally, more general. 혹시 이 말 잘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generally가 이 말을 잘 이해 못해도 generally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준다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으로 정리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운 문장이고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딱 앵커링 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33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4번 문제예요. 자, 34번 문제 어땠습니까? 굉장히 친숙한 일본의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31, 2, 3보다 더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31, 2, 3은 필부액, 필긍동 이런 게 좀 분명해가지고 이 글 핵심을 딱딱딱 잡을 수 있고 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도 그 핵심에 정확하게 앵커링 되면서 선택지에서 최대한 같은 말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막 구체적인 이 뭐 일본의 역사 이런 시간 순으로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자라라 전개가 되니까 도대체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라는 것이 마지막까지 읽을 때까지 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를 이제 뭐 다 잘 내용을 이해하시고 특히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이 부분이에요.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냐면 조금 덜 주장이 센 국가들은 자, 얘들은 뭘 하냐면 선택을 했었을 거래요. 어떤 해결책을? 이름을 바꾸는 해결책이야. 미도리로 이름을 바꿀 거래요. 다른 국가들은 이름을 바꾼대. 좀 이따 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름을 바꿀 건데 Not so the Japanese. Not so.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럼 일본인들은 이 빨간색을 안 했다는 거,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장이 나오는데 rather than에 주목해줘야 됩니다. 혹시 본인 시험지 흔적에서 이 rather than에 주목이 안 됐는지 한번 보세요. rather than은 instead of랑 같은 말로 뭐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뭐뭐보다는 이란 뜻이죠. 자,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이름을 바꾼 게 뭐죠? 자, 현실에 맞도록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한 겁니다. 일본은, 자, 일본이 뭘 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1973년에 무엇을 선언했는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거 대신에 이걸 한 거니까 요거의 반대말이 딱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친 부분에 반대말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콜론이 있으니까 등호 표시하고, 그래서 이 지나가세요라는 신호가 색깔이 됐는데 dominant meaning of 아오의 색을 더 잘 일치시키는 그런 색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내용과, 이거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요 뒤의 내용과 요 빨간색의 반대말을 충족시키는 선택지를 골라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잡아놨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가지곤 했대요. 색깔 단어, 아오라는 단어를 가지곤 했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녹색에서 파란까지로 스팬,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하고 파를 둘 다 가리킬 수 있는 단어 아오라는 게 있나 봐요. 자, 현대 언어에서는 그러나 자, however 뒤에 전환에 주목해 주시고 아오가 제한되었어요. 주로 파란색 색조에만. 그리고 green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미도리. 녹색은 미도리가 가져가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오라는 단어는 이제 파랑이에요, 파랑. 오늘날의 아오는 이제 파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녹파 다 있었는데 얘는 이제 파랑, 미도리가 녹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런 것부터 했어요. 자, 최초의 신호등이 미국에서 수입되어지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졌을 때 1930년대 재팬에서 그 최초의 신호등들은 똑같이 녹색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처럼 녹색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한 용어에서 가세요라는 빛은 아오라고 불렸대요. 잠깐만, 아오는 아까 뭐였죠? 파랑만 가리키는 건데 아니 녹색을 뭘로 가리켰다? 파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파랑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본의 잔재인가 봐, 젠장. 여튼 녹색을 가지고 파랑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세 가지 주요한 색깔, 일본 예술가의 팔레트의 주요한 색깔들이 전통적으로 빨,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아오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냥 아오라고 불렀대. 이 아오라는 레이블, 파랑이라고 부른 거죠,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그린라이트, 녹색에 대해서 파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조금 좀 어려워요. Did not appear so out of ordinary. So out of ordinary. 너무 평범한 것,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보이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은 괜찮았다는 거야. 괜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파란불 그냥 파란불이라 하잖아요. 파란불. 녹색불이라 안 하고 그냥 괜찮았나 봐. 처음에는. 뭐 때문에? 남아있는 연관성인데 아오라는 단어가 뭐와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녹색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옛날에 녹파가 다 있었잖아. 아오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 둘 다 있었으니까 그냥 파랑이라 하자. 아오로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인데 뭐와 뭐 사이에? 이 녹색과 그 다음에 지배적 의미예요. 단어 아오의 지배적 의미.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어 아오의 지배적 의미. 파랑이죠, 파랑. 지금은 이제 녹색 아예 없으니까. 이 녹색이랑 파랑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진 거야. 이 씨발 왜 녹색불을 파랑이라 부르는 거야? 라는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잘했어. 자, 여기 근데 갑자기 국가가 나오는데 좀 덜 주장이 센 국가들, 좀 플렉서블, 유연한 국가들은 선택했을 거래,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 지금 녹색을 자꾸 파랑이라고 부르니까 이름을 바꿨을 거라고. 이 가세요 트래픽 라이트의 이름을 녹색으로 바꿨을 거라고. 그렇지, 녹색불은 녹색이라 부르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 이게 딱 읽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쵸? 그랬겠지. 그래야지. 근데 일본은 낯서. 그러지 않았대. 씨발, 일본 도대체 뭐란 거야? rather than 뭐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에 맞게? 현실에 맞게. 현실은 뭐예요? 녹색불이죠. 녹색불. 트래픽 라이트는 녹색불이라는 이 현실에 맞게 이름을 파랑에서 녹색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치, 이름을 안 바꾸고 뭔가 다른 걸 했겠지. 그래서 이거에 반대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부분에 반대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세요라는 빛이 색깔이 됐는데, 자, 뭐와 일치해? 아오의 지배적 의미. 아오의 지배적 의미 뭐지? 파랑이잖아. 근데 불빛이 파랑이랑 일치하게 됐대.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은 뭘 한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불빛이 파랑이 됐으니까 불빛 자체를 바꿨다.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봅시다. 자, 이게 마지막에 콜론이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또 얘랑 호응을 잘 해줘야 되겠죠. 빨간색에 반대면서 이 녹색에 같은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1번.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 뭐에 맞추기 위해서?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이 아까 아오, 파랑이라는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 트래픽 라이트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의 반대말로 1번이 잘 들어가고, 또 뒤에 있는 내용과도 아니 트래픽 라이트를 바꿨으니까 이제 그 트래픽 라이트는 어떤 색깔이 됐어? 파랑. 다미넌 미닝 오브 아오랑 일치하는 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쭉 읽고 내용 이해한 다음에 이 rather than에 주목을 해서 아 이거 반대말 들어가야 되고 뒤에랑 같은 말이니까 딱 1번 보면 괜찮네. 이게 딱 들어가주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3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한번 소거해보고 조금 더 제가 그림까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자, 2번. 자, reflect가 선택지에 나오면 반영하다, 거울로 비추듯 그대로 반영하다니까 등호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 rather than의 아까 이 빨간색 친 부분에 반대말이 될 수 있나요? 언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대요. 현실을 바꾼단 말을 해야죠. 그래서 언어가 사람들 머릿속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언어는 사고랑 똑같다. 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3번. 가세오 불빛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대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녹색이잖아요. 다른 것도 다 녹색이니까. 근데 녹색으로 했어요? 아니죠. 얘들은 현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울라이트가 따라간 게 아닙니다. 4번. 아우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지됐어요. 이 새끼들 아우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금지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뒤에 읽어보시면 아우의 지배적 의미와 빛이 똑같아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를 계속 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들은 고울 라이트의 색깔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죠. 바꿨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실을 바꿔버린 거예요. 현실이 바뀐 겁니다. 이름을 그대로 두고. 정답은.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이 보세요. 아우란 단어는 옛날에는 녹색, 파란색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는 파란색만 가능하고 이제 녹색은 미도리란 단어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딱딱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옛날에 얘가 아우가 녹색도 됐기 때문에 자, 이 신호등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다른 국가들은 nations예요. nations that are less assertive. 다른 국가들은 아니 아우가 녹색 안 맞잖아 지금. 이름과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라고? 그렇지, 녹색을 파란불이라고 있으니까 아이 씨발 녹색불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일본은 그렇게 안 했죠.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다른 나라는 얘를 바꾸는데 일본은 이거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뭐 했다? 그럼 얘를 바꿔야죠. 그래서 일본은 파랑불, 녹색 이렇게 했는데 얘를 바꿔버렸다라고 해줘요. 그래서 리얼리티를 바꾼 거예요. 이름에 맞춰서.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선생님 저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도 녹색불이던데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좀 이거 문헌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Japanese traffic light 하면 파란색 불이 있는 신호등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구글에 보면. 그것도 있고 실제로 좀 이 국제적인 규약에 따라서 녹색불을 써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부가 조금 이 아우의 약간 아우가 원래 쿨톤이래요. 쿨톤의 파랑 녹색인데 그런 좀 색깔이 살짝 들도록 조정을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란 불 있죠. 파란색 진짜 말 그대로 파란색 블루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문의 딱 내용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답은 몇 번? 1번 그냥 찍어야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녹색불 본 친구들은 이 문제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지문 내용에 그냥 딱 집중해서 텍스트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4번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